네. 예, 참 세월이 굉장히 빠르게 가는 것 같아요. 벌써 6월 마지막 이 4회차 마지막 수업이네요. 네. 그래서 별로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한 달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네 번째 차인데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4회차 마지막으로요. 이미 안내해드린 대로 지금 지난 시간에 하다가 못했던 오픈 채팅방 개설하는 법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염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방장봇 활용하는 방법하고 이제 구글 선생님들께서 이 비즈니스 하실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구글 설문지 그다음에 네이버 오피스 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이제 실습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스마트폰을 준비해 주시고요. 지난번 우리가 카톡에서 혹시 지난 시간에 우리 카카오톡 배웠던 것 중에 궁금한 사항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그래서 카카오톡은 선생님들께서 평상시 많이 쓰시는 기능들이라 그렇게 그 뭐 질문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지는 않지만 혹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우리가 지금 오픈 프로필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 채팅방 기능도 이런 것들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이거 말고 그 뭐지? 그 노트북으로 가능하죠? 예, 예, 노트북도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 이해하신 걸로 알고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그 방장법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우리 말레이시아 문화강좌 오픈 채팅방이거든요. 이 방장봇은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은 실제 우리 방에 들어오게 되면은 방을 관리하는 방장이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뭐 환영 인사도 전달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공지사항들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그 그때그때 즉시 새로운 분이 들어오실 때마다 아니면은 일정한 시간에 안내사항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챗봇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방장이 그러한 일들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이 방장봇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하냐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것은 단지 방장만 쓸 수가 있습니다. 방장봇이기 때문에 방을 만든 사람만 쓸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제 오픈 채팅방 개설 실습을 해보실 건데 개설을 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만들었으면은 선생님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방장봇이 나타나게 되고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려면은 오른쪽 상단에 여기 샌드위치 메뉴 석삼자를 터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이제 방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채팅 서랍이고요. 그다음에 링크 뮤직이 있고 여기에 오픈 채팅봇이라고 방장봇이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이제 비활성화를 눌러버리면 방장이 비활성화를 누르면은 그 방에서는 채팅봇이 동작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이제 멘트를 넣는다든지 이 설정을 변경하고자 했다는 이 설정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환영 메시지가 한 개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은 이게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게 떠요.
그래서 방장이 보내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다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로봇이 채팅봇이 동작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는 환영 메시지는 한 개밖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림 메시지는 세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제가 지금 한 개만 해놨는데,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이 8시, 말레이시아 시간으로 8시, 한국 시간으로 9시가 되면은 자동적으로 상쾌한 아침입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자동으로 지금 그 시간 되면은 이 메시지를 보내도록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제 또다시 여기다 등록을 하고 싶으면은 세 개 중에 하나가 돼 있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를 더 추가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눌러서 지금 여기에 이제 문구를 넣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하루 일과를 마무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시간은 예를 들어서 이제 오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후 뭐 한국 시간으로 11시니까 거기 12시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말레이시아는 11시가 되겠죠. 그럼 이 시간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리고 나서 매일 반복할 거냐. 만약에 여기를 이렇게 오프해 놓으면은 오늘 저녁 한 번만 이 메시지가 나타나고 이제 나타나질 않고요. 여기를 반복해서 하겠다고 하면은 당신이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완료. 자,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오늘 밤 이제 11시가 되면은 오늘 하루 일과 잘했다, 편히 쉬어라 이런 메시지가 자동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 방장보 기능인데 여기서 이제 방장을 대신해서 이런 이 문구들을 알림 메시지들을 자동으로 보내주는 기능이지만 이것은 방장만 쓸 수 있더라. 이건 뭐 내용은 단순하죠. 잘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채팅방을 오늘 이제 만들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채팅방을 만들 때는 이 채팅 메뉴에서 여기 말풍선 있죠. 여기 풍선을 누르시고 그러면은 여기 일반 채팅, 비밀 채팅, 오픈 채팅이 있는데 오픈 채팅을 이제 누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 오픈 프로필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프로필과 채팅방을 다 통합해서 관리를 하려면은 여기서 이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설정 메뉴를 누르게 되면은 이게 나오죠. 그래서 현재 나의 오픈 프로필은 2개가 있고 지금 채팅방은 총 이제 10개가 있는데 1인이 발행할 수 있는 채팅방은 관리할 수 있는 채팅방의 개수는 10개가 맥시멈이고요. 그래서 10개가 차면은 가장 이제 이 필요성, 효용성이 없는 방 하나를 삭제를 해야지 이제 이게 가능합니다. 삭제를 해야지 이제 새로운 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지금 10개가 다 차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고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오픈 채팅방을 내가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도 되지만 이제 원래 처음에 스님들이 들어오실 때는 여기서 이런 화면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할 수도 있고 내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방을 검색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울산 소띠 이런 식으로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22명이 들어가 있고 29명이 들어가 있고 15명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쭉 34명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여기에서 무조건 검색을 해서 이 오픈 채팅방에 내가 이 방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누르면은 바로 여기를 누르면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검색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만들 때 검색 허용을 ON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제 노출이 되는 거거든요. 검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오픈 채팅 여기서 이제 만들기를 눌러줍니다. 여기 만들기를 누르면은 그래서 1대1 채팅방을 만들래, 그룹 채팅방을 만들래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룹 채팅방을 하겠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10개를 다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삭제를 해야지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지금 여기 설정에 들어와서 쭉 보시고 가장 이제 없어도 될 방을 먼저 삭제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를 해서 삭제하는 방법을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쭉 밑으로 내려보면은 여기 채팅방 나가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지금 이제 그 제도가 바뀌었죠. 오픈 채팅방 관리 방법이 바뀌어서 지금 이제 예전에는 그 방장이 나가면은 계속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는 반면에 이제는 여기 권한 관리에서 방장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제가 이 방을 만들었지만 나갈 때 여기 변경을 하기로 해서 이 사람 중에 한 명을 방장으로 임명해주고 나가면은 그 사람들끼리 이 오픈 채팅방을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여기서 권한을 변경하지 않고 그냥 나가기로 하게 되면은 이 방은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방도 지금 이제 대화가 안 되는 방으로 예전에 기존에 있었던 그 오픈 채팅방은 안 되도록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나가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나가기로 하면은 다시 입장할 수 없고 대화 내용 및 채팅 목록 모두 삭제가 된다. 확인. 그러면 이제 9개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방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드실 때 여기서 그냥 이제 채팅을 1대1 채팅이나 그룹 채팅을 하면은 자기 카카오톡 기본 프로필로 이 등록이 돼요. 그래 되면은 이제 1대1은 관계가 없는데 1대 다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 간 채팅이나 자료 전송 이런 것들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이 오픈 채팅, 오픈 프로필을 만들어 가지고 되거든요. 일단 그룹 채팅방을 만들어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 이름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방은 30자까지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만들어서 어차피 연습하는 거니까 만들었다 다 삭제를 하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방 이름을 30자까지 넣고요. 넣은 다음에는 여기 다음을 눌러주시고요. 다음을 이제 누르면은 여기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채팅방을 소개하세요. 그럼 이 해시태그는 우리가 이 우물정자는 해시태그 연관 검색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해시태그를 붙이고 여기에 말레이시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하거나 다시 또 해시태그를 붙이고 한인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상대방이 이제 검색을 할 때 말레이시아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방이 그 사람한테 노출이 되는 것이고요. 한일이라고 해도 되고 그래서 80자까지 이 방을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홍보를 하고 싶을 때 그 키워드를 이렇게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말레이시아 한인회 이렇게 해버리면은 말레이시아 한인회라고 치지 않으면은 말레이시아라고만 치거나 한인회만 입력하게 되면은 그 방이 검색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홍보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우리 말레이시아 한인회라고 하면 키워드를 이 세 개는 기본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샵 말레이시아, 샵 한인회, 샵 말레이시아 한인회 이런 식으로 이 키워드를 세 가지를 넣어줘야지 우리 방이 어떻게 검색을 하든 그 사람들한테 상대방한테 노출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나중에 비즈니스 전략이죠. 그래서 키워드 뽑는 것도 굉장히 비즈니스 전략, 특히 이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 이런 거, 그 다음에 인스타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키워드 뽑는 게 굉장히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채팅방으로 소개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여기는 그냥 스킵을 해도 됩니다. 다음을 눌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프로필을 설정을 하는데 그래서 프로필을 여기를 눌러주면 사진을 바꿀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톡 프로필로만 참여 허용 제가 여기를 이렇게 켜버리면은 상대방이 그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자기 카카오톡 표준 그 기본 프로필로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방에 보면은 막 그 스타만 돼 있는 분도 있고 이름이 본명이 아니고 지금 그 닉네임으로 기본 프로필이 등록돼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그 자기가 실명란에 그걸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등록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박인환 이렇게 본명이 들어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 이제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표준 프로필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원했을 경우에는 그 기본 프로필로만 이제 대화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생성 후에는 설정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오프를 해놓으면은 이제 기본 프로필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오픈 프로필로 들어와서 이제 1대1 채팅이 가능한 방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방은 기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방은 여기를 원해놓고 방을 만들어놔서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기본 프로필이 아니면은 대화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검색 허용은 아까 샵 이런 것들에서 상대방한테 노출이 되게 할 거면은 여기를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는 뭐 특정인들만 확실히 들어올 사람들만 내가 URL이나 QR코드를 넣어서 초대를 할 거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여기를 검색을 오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커버 이미지도 바꿀 수가 있죠. 여기 이미지를 지금 현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너무 URT가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기 커버 이미지 변경을 눌러서 누르면은 여기서 이제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진을 촬영할 수도 있고 랜덤 이미지가 될 수도 있고 랜덤은 이제 자기가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앨범에서 사진을 선택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찾아볼까요? 카카오톡. 선생님들 나오시는 게 없으시네요.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예전에 우리 이 박사님이 강의하셨던 장면이네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 대표 이미지로 쓰겠다.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완료를 누르면은 이미 이제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처음에 만들어진 방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바로 이 대화 상대를 초대하라고 첫 일에만 이게 뜹니다. 방을 막 만들었으니까 이제 혼자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초대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이제 여기서 링크를 복사를 할 건지, 이제 링크 공유거든요. QR이 아니고. 그래서 복사를 해서 전달하거나 공유하거나. 그래서 전달과 공유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전달은 이게 카카오톡이기 때문에 반드시 카카오톡으로만 보낼 때는 전달이 되는 것이고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카카오톡에서 보내는 거지만 이메일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여러 가지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 다 보낼 수 있는 것이 공유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전달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전달이니까 카카오톡밖에 안 뜨는 거죠. 자, 그렇게 안 하고 여기서 이제 첫 회가 지나버리면 다음번에 초대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는 이제 그 메시지가 첫 일에만 나온다 그랬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샌드위치 메뉴 속삼자를 딱 누르면은 이런 화면이 떠요. 좀 이따 오픈 채팅 활성화 좀 이따 해보고요. 그러면은 이 방에서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점 3개 더보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더보기 메뉴를 터치를 하면은 지금 이제 이게 잘 눌러야 되더라고요. 잘못 누르면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잘 눌러야지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링크 공유, QR코드, 오픈 채팅방 설정. 그럼 이제 링크 공유를 눌러서 이제 공유를 누르니까 아까는 전달하기 때문에 카카오톡만 쭉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는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죠. 문자 메시지, 뭐 캘린더, 이 공유할 수 있는 앱들이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럼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에 해서 이제 내가 그 초대할 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다면은 굳이 이제 들어오실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서 여기다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이제 여기를 눌러서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 링크를 한번 연습이니까 보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픈 채팅방을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할 때 그러면 이렇게 이제 방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그 방을 설정을 바꾸는 걸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그러면 지금 요게 이제 이 방인데 제 방에 여기 아까 들어가서 여기를 눌러보면은 이게 더보기 메뉴가 있는데 여기를 누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링크 공유 QR코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QR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상대방 QR코드 스캐너가 액티베이트 됐을 때 요 QR코드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걸 보여주면서 스캔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든 방을 관리하는 방법. 오픈 채팅방 설정 메뉴가 맨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눌러보면은 이제 이런 방이 뜹니다. 그래서 물론 방장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바꿀 수가 있고 이 이제 프로필 허용을 다 했죠. 여기는. 그다음에 이제 검색 허용을 여기를 누르게 되면은 상대방들이 이 제마 한인의 이런 식으로 이 검색해서 이제 들을 수가 있고요. 최대 인원수는 100명으로 기본이 지금 100명인데 1,500명까지 쭉 눌러보면은 1,500명이 맥시멈입니다. 그래서 최대 1,500명까지 들어오게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참여 코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해놔도 어떤 연유로 해서 막 외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하러 들어오는 사람 요즘은 비트코인 그 코인 이제 가상화폐 광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이 오픈 채팅방에 막 이 활개를 쳐서 굉장히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이 참여 코드라는 것을 온을 해놓게 되면은 여기를 원하게 되면은 비밀번호입니다. 4자리에서 8자리 숫자.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이것을 이제 활성화를 시켜놓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이제 두 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되죠. QR코드를 받든지 URL을 받아서 받고 나서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여기 참여 코드를 넣으라고 얘기돼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가입하고 싶은 사람이 요 11이란 네 자리 숫자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QR코드나 링크를 가지고 있어도 이 방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이제 좀 이 보안을 걸어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만 만약에 운용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이렇게 참여 코드를 온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보내기 해제는 무슨 기능이냐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방을 운용을 하다가 그 방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오픈 채팅방의 장점 중에 하나가 방장이 그 사람을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분위기를 저해한 메시지가 올라오면은 가리기나 삭제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을 내보냈는데 그 사람이 충분히 반성을 해서 다시 들어오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한번 내가 당장이 내보내기 한 사람은 설사 다른 사람이 QR코드나 링크를 보내줘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장이 그 사람을 여기서 내보내기를 해제해줘야만이 다시 그 사람이 링크나 URL을 가지고 이제 링크나 QR코드를 이제 스캔해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방장이 알고 이제 하는 것이죠. 하는 거고 만약에 멤버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현재는 이
비활성화돼 있죠. 왜냐하면 멤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멤버들이 들어오면 여기가 하이라이트 돼서 활성화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갈 때 다른 사람한테 지정을 하지 않으면 이 방이 폐쇄가 되고 다른 사람한테 이제 방장 권한을 위임을 하고 나가면은 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이제 나가고 싶으면은 여기서 나가면은 삭제가 되는 거죠, 방이. 이해되시나요? 네. 예. 혹시 다 한 번씩 만들어 보셨어요? 네. 예, 굉장히 뭐 한 번만 이렇게 쭉 해보시면은 그게 어려운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오픈 채팅방은 잠깐 만나가지고 소통하고 헤어지면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이라든지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많이 쓰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특강 같은 거 하면은 보통 2시간에서 4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뭐 자료도 준다든지 서로 어떤 질의응답도 해야 된다든지 실습할 때 어떤 자료도 줘야 이제 이 자료도 줘야 된다든지 그럴 때가 필요해서 이제 이런 오픈 채팅방을 많이 써요. 예, 교수님. 네네. 여기 맨 밑에 보니까 그 링크 정보가 있는데 그거 카피해서도 다른 사람한테 보내줄 수 예. 있는 건가요? 예, 예, 여기 있죠, 여기. 네. 예, 여기를 누르면은 이게 공유 이제 아, 예. 예, 링크 복사할 전달 공유 똑같은 거죠. 아, 그래서 예. 이제 아까 이런 그거. 것들을 예, 자유롭게 잘 활용하도록 해서 여기에도 이런 기능 정보가 있고 아까 이제 저 위에서 여기는 지금 설정해서 바로 링크를 보내도록 하는 그 링크고요. 그러니까 이 링크나 아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예, 문만 다를 뿐이지 들어가는 종착역은 다 똑같은 네. 곳이고요. 똑같은 기능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방장봇 활성화 여기가 지금 현재는 안 돼 있는데 활성화를 시키면은 예, 확인 이 나오죠. 방장봇을 활성화할까요? 자동응답 메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를 해서 이제 하면은 방장봇 소개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없죠. 이제 이 문구를 등록을 해야 되겠죠. 제가 등록을 하면 여기다가 저희 방에 오신 것을 뭐 환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떤 방이니까 이러이러한 사항들을 준수하셔야 됩니다.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은 내보내기를 합니다. 이런 거 안내 사항들을 여기다 구구절절 다 써놔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이제 대규모 오픈 채팅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방장봇이 편리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나중에는 많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구들을 쭉 하고 이게 400자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공지글을 첨부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새로운 멤버가 들어오면은 야, 네 뭐 개인 신상 정보 뭐 하는데 동해라 어디에다가 무슨 네 그 개인 정보 올려라 어떤 이런 그런 해야 될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방장봇에다 등록을 하고 여기 공지글을 첨부를 해놓으면은 방장봇은 한번 그 사람이 들어오면은 그냥 소개 멘트 해주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공지글은 여기 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할 때 언제든지 여기 공지글을 쳐다보면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서 뭘 해야 되는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때는 여기 선택을 해주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다 한 다음에 완료. 그러면 환영합니다 메시지 들어갔고 아까 얘기 3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방장봇이 무엇인지 모르겠고 방장봇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이제 여기를 눌러서 이제 보면 되죠. 쭉. 이거는 이제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오픈 채팅방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선생님 방금 만든 것 이거 그냥 해지하려고 하면은 채팅방에서 나가게 하면 됩니까? 예, 예. 그래서 자 볼게요. 이제 그것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들고 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죠. 지금 이건 제가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마한일 오픈방 실습이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이제 삭제를 해야 되겠어요. 필요가 없어. 그러면 여기를 터치를 해요. 터치를 하면은 지금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여기 설정이 있죠. 네. 그다음에 여기도 있죠. 여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해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리고 아까 오픈 채팅방에 오른쪽 상단에 설정 누르면은 자기 오픈 프로필 나오고 그다음에 10개의 그 쭉 자기가 작성한 오픈 채팅방 목록이 나왔잖아요. 거기서 클릭을 해서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누르고 나서 맨 밑에 보면은 채팅방 나가기가 있죠. 네. 예, 그래서 여기를 나가기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입장할 수 없고 다 삭제가 된다 하고 확인 누르면은 없어졌죠. 그래서 지금 어차피 선생님들께서 만드신 오픈 채팅방이 이게 연습용이기 때문에 지금 삭제하는 절차를 방금 저처럼 따라서 삭제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오늘 개설해서 초대하는 거, 그 다음에 삭제하는 거 다 이제 해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은 다 해보시고 이미 이제 베테랑이 되셨지만 모르는 사람이 처음에 이제 이 오픈 채팅방에 들어올 때 좀 헤매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QR 코드로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를 보냈을 경우에 거기를 이제 QR 코드나 링크를 스캔을 하거나 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오른쪽 하단에 노란 바탕에 진한 갈색으로 채팅방에 참여하기 이렇게 그 메시지가 뜨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터치를 해야 되거든요. 터치를 하게 되면은 화면 가운데 프로필이 나타나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필을 오픈 프로필을 만들려고 할 거냐 아니면은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는 프로필을 이제 쓸 거냐고 묻는데 거기서 이제 실수들을 많이 하는 게 그냥 거기서 나오기를 하면은 그 방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서 자기 프로필을 터치를 해야만이 그 프로필을 기본으로 해서 그 채팅방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들어오실 때 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오픈 채팅방에 초대를 하면은 초대받은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을 못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방이 염선생님 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제가 여기를 눌렀어요. 링크를. 삭제했네요. 다 삭제하셨나요? 윤석현 선생님. 예. 지금 이렇게 뜨죠. 윤석현 선생님 방 보면은 그룹 채팅 참여하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터치를 한다는 거죠. 터치를 하면은 지금 아까 카카오톡 프로필로만 대화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 오픈 프로필로 참여가 불가능한 방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이 상태에서 나오면은 실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프로필 설정이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여기서 이 프로필을 터치를 해야만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되거든요. 이해되셨죠? 예. 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삭제해버리면요, 네. 안 받는 거랑 똑같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실습은 다 가족톡에다 하거든요. 예, 예. 하루에 여러 가지 던지는데 예, 예. 삭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방은 연습용이니까 방을 만드신 분이 이제 오늘 수업 끝나면은 아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서 삭제를 하시라는 거죠. 삭제를 해버리라는 거죠. 연습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말씀드리면은 오픈 채팅방은 여기 방 앞에 이렇게 이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픈 채팅방이구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1138명이 들어와 있죠. 오픈 채팅방에. 대단하네. 예, 1500명 지금 거의 1500명 육박하죠. 여기도 보면은 933명. 이제 이런 분들은 이 채팅 아까 그 방장봇이 엄청나게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만약에 방장봇이 없으면은 이분들은 자기 여기 방 회원들 관리 자체가 거의 힘들어요. 하루 종일 이것만 하고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면은 카카오톡에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릴 때 거기 이 챗봇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면은 로봇이 거기에 맞는 답변을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국내에는 콜센터 보통 보면 1577이나 1588에 뭐 얼마의 이 콜센터가 있는데 콜센터의 거의 지금 3분의 2가 그 로봇이에요, 로봇. 뭐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그 방장봇이 네. 그 방장봇이 저희가 이제 예를 들면 들어오면 뭐 질문 같은 거 하면 뭐 네. 이게 방장봇이 없으면 이렇게 이어나가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아니요. 그것은 방장봇은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새로운 방을 개설을 했는데 염 선생님이 신입 회원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 염 선생님 들어오셔서 환영합니다. 뭐 반갑습니다. 이런 이제 멘트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뭐 들어오셨으면은 먼저 어디 가서 뭘 신청을 하셔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밤 10시 되면은 뭐 카톡을 보내면 안 되고 뭐 이런 이제 준수사항들이 쫙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방장 대신해서 해주는 로봇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이제 그 어떤 사람이 비슷한 질문을 그동안 하더라.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한 또 뭐뭐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답을 제가 미리 알아서 거기에 대해서 쭉 적어 놓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거기는 그 채팅을 해주는 기능은 없어요. 그것은 이제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예. 카카오톡에 보면은 여기에는 그 기능이 되죠. 여기에 전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보면은 고객센터 도움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들어가면은 지금 문의하기 여기 있죠. 그래서 문의하기 들어가면은 챗봇 상담하기 여기는 그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카카오톡 기능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문의하기 들어와서 여기다 문의하기로 이메일로 쓰기 전에 먼저 자주 묻는 질문에 내가 궁금한 내용이 있는지 여기를 눌러서 보고요. 여기서 답이 얻어지면 다행이고 만약에 답이 안 얻어지면은 그때 이제 여기다가 챗봇을 눌러서 내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챗봇이 이것도 이제 로봇이죠. 챗봇이 그 질문을 보고 지 안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을 해서 유사한 답변을 찾아가고 뿌려줘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도 내가 답이 안 나온다 그럴 때는 여기 이제 문의하기를 눌러서 여기에 답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넣고 내가 묻고 싶은 이야기를 쭉 쓰고 첨부 파일이 있으면은 화면을 캡처한 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여기다 첨부를 해서 보내면은 이제 하루나 이틀이 있으면은 카카오톡 본사에서 쭉 그것을 보고 이제 답변을 주는 거죠. 네, 저는 제가 챗봇을 또 운영도 할 수 있는지 알았거든요. 그것은 아닙니다. 오로지 방장이 해야 될 역할을 대행해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어시스트 방장을 어시스트 해주는 거죠. 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자, 없으면 진도 나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그래서 이제 오늘로 지금 이제 이 시간으로 해서 카카오톡은 우리가 이제 3회 반 정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하고 물론 카카오톡 그 위에도 더 여러 가지 알고 쓰시면 좋은 것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정도만 좀 이제 알고 쓰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는 말씀드린 대로 구글 설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설문을 같이 실습을 할 건데 데스크탑에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데스크탑 지금 그 화면 분할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만약에 이제 모노 모니터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제 화면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화면을 2개 띄워가지고 하나는 실습하고 하나는 박연환이가 설명하는 거 보셔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누르면은 화면이 줄어들죠. 줄어들으시나요? 그래서 안 줄어들으시는 분은 안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앱 버튼이 있죠. 크기 보기라고 써져 있는 앱 버튼 쪽에 눌러보면은
발표자 보기, 갤러리 보기, 뭐 표준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여기 전체 화면으로 전체 화면 해제가 돼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 아까 화면을 줄이는 메뉴가 안 나타납니다. 현재 저처럼 돼 있는 상태에서는. 그럴 때는 여기 보기를 눌러서 전체 화면을 먼저 종료를 하셔야 돼요. 여기 전체 화면 종료라고 나오죠.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를 종료를 하면은 드디어 X 이전 창으로 그 다음에 최소화 3개 메뉴가 나오고요. 그때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렇게 엣지에 마우스를 대면 화살표가 바뀌어서 창 크기를 내 임의대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러면은 이것을 해놓고 그때 이제 크롬을 실행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크롬이 화면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지금 제 화면에 지금 선생님들 줌 수업에 들어오신 장면하고 크롬 화면이 동시에 다 보이시나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모노 모니터일 경우에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게 어려우신 분은 스마트폰으로 접속을 하시고 실습을 이제 이것을 이렇게 풀로 최대화시켜서 실습을 하시자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아직 그 창을 이렇게 분할이 안 되시는 분은 채팅창에다가 1이라고 한번 써 주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화면 분할 이렇게 안 보이신 분. 그러면은 채팅창에다가 1이라고 쓰신 분은 아직 그게 어렵구나 제가 알 수가 있거든요. 다 되셨나요? 되신 분은 2라고 한번 써보세요. 되시는 분은. 나는 분할돼. 채팅창에 2라고 한번 기록을 해주세요. 예, 홍규표 선생님은 아직 안 되셨네요. 예, 장호미 선생님은 되셨고, 예, 다 되셨죠. 예, 홍규표 선생님도 되셨고, 화면 분할이 된다. 나는 그냥 데스크탑 해도 되겠다 하는 분은 예, 2라고 써주시고, 나는 지금 실습하기가 지금 어려울 것 같아 하는 분은 이렇게 1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예, 장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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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분 안 되시는 분이 있어요. 예, 다시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정 선생님하고 장 선생님하고 잠깐 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이렇게 화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돼 있으시면은 화면을 조절하는 버튼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우측 상단에 사각형 9개 앱 버튼을 옆에 보면은 보기라고 있어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맨 밑에 전체 화면 종료라는 메뉴가 있어요. 정 선생님, 장 선생님 따라오시나요? 여기 전체 화면 종료. 그래서 여기를 누르시면은 화면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여기 우측 상단에 보면은 X, 맨 오른쪽에 X, 화면 종료죠. 프로그램 종료하는 것이고, 여기가 이전 화면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최소화. 이렇게 되면은 화면이 제일 작아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기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때 크롬을 이제 실행을 시키시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지금 장 선생님, 정 선생님 되셨어요? 장 선생님 저 마이크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여기 우측에 네. 여기 네네 네네 화면 종료를 누르시고 전체 화면 종료. 네. 그러면은 여기 메뉴가 보이죠? 요거. 이게 우측 자꾸 상단에. 채팅방에 자꾸 떠 있어서 그걸 채팅방이 지금 플로팅 되어 있나요? 네. 그러면 아까 플로팅방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여기서 이것을 전체 화면으로 전환을 한 상태에서 채팅방을 누르게 되면은
채팅방이 이렇게 플로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계속 떠 있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여기를 지워요? 닫으시면 돼요. 그냥 X 하시면 돼. X 하면 그리고 여기 눌러서 이제 채팅 전체 화면 종료를 누르시면 되죠. 이렇게. 다음에 미팅하고 캔슬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네? 이게 그러니까 캔슬하고 그 X를 누르면 X를 누르지 말고 여기 어디요? 사각형 X 옆에 왼쪽에 사각형 됐죠? 그러니까 사각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마우스를 이렇게 경계 에지 부분에 갖고 가면은 화살표가 좌우로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화살표지만 이렇게 가면 여기서 경계형에 가면 이렇게 화살표가 바뀝니다. 네,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는 거예요. 드래그. 그러면 화면이 커졌다 줄었다 하죠. 네, 네. 예.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줄여놓고 이렇게 크롬을 실행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네. 되셨어요? 네. 예. 정수 선생님도 되셨나요? 정수영 선생님? 그럼 크롬을 오른쪽에 갖다 놔야 됩니까? 아니요.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선생님 편하신 대로. 네. 화면 분할은 됐어요. 네네. 정소영 선생님 되셨어요? 저 음속 해제해 주시고요. 네. 아, 예. 다 그럼 이제 전원이 다 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줌 그 강의를 들으실 때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나머지 이 공간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가 카톡을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여기다 다른 화면도 띄워놓고 내가 뭘 준비를 할 수도 있고 메모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용도로 쓰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마음대로 창 조절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기를 잘 제어를 못하면은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제 우리 방에는 다 선생님들이 베테랑들이시니까 이제 뭐 스마트폰 다시 바꾸고 그러실 필요도 없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같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크롬을 실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뜨죠. 네. 그리고 여기에 본인이 로그인이 되어 있으면은 저처럼 사진이 나오거나 자기 이름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한 가지가 돼 있어야 돼요. 로그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 로그인이 되셨죠? 네. 예, 그 상태에서 여기 구글 앱 버튼, 이 사각형 9개가 구글 앱 버튼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자기 계정, 검색, 킵, 플레이, 뭐 유튜브, 뭐 지메일, 드라이브 이런 게 구글 앱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하려는 게 여기서 바로 설문지로 들어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구글 드라이브, 클라우드가 이 구글 드라이브입니다. 그래서 여기 구글 드라이브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삼각형요? 예,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다이아몬드 삼각형이죠. 네. 삼각형에서 이렇게 드라이브 여기를 터치를 하면은 이게 본인의 클라우드입니다. 구글 드라이브. 그래서 이것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는 전부 다 이 15기가가 의무적으로 다 이게 나와 있고요. 15기가가. 그래서 지금 여기 왼쪽 하단에 보면은 저장 용량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93% 사용 중이죠. 지금 15기가 중에 14.01기가를 사용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계속 저장 용량을 구매하라고 자꾸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러면 어디에 어떤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여기 저장 용량 구매를 터치하시면 돼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뜨는데 이제 기본이 15기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0기가는 이제 보면은 월 2,400원, 연 24,000원을 내면은 100기가를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00기가.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들이 비즈니스상에 나는 좀 클라우드가 필요해, 대용량 클라우드가 필요해 할 때는 여기 지금 이 구글 드라이브나 아니면은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드라이브 둘 중에 하나를 쓰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드라이브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여기에서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 보면은 위로 올라가 보면은 지금 여기 나옵니다. 현재 15기가 중에 14.01기가를 네가 쓰고 있는데,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서류는 1.58기가가 들어가 있고, 메일이 지금 9.94기가바이트가 들어가 있고, 구글 포토가 2.47기가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구글 알림이 설명을 드릴 때 거기에 알림이 오는 메일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를 공간을 점유하기 때문에 보시고 나서 필요 없는 것은 삭제하십시오 하고 제가 아마 안내를 드렸을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예, 그래서 계속 정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거기서 들어가서 보면 되고요. 다시 이제 돌아와서 들어보면은 여기에 새로 만들기가 있고 내 드라이브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도 되고 내 드라이브 여기를 들어가도 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눌러보면은 파일 업로드, 폴더 업로드, 이 이야기는 내 컴퓨터에서 여기 클라우드에다가 파일이나 폴더를 업로드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구글 문서는 여기에 구글 닥스에서 MS 워드와 호환이 되는 문서를 만들겠다는 창이고요.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이고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파워포인트하고 똑같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오늘 설문지입니다. 구글 설문지인데 잠깐 제가 설문지 하는 것을 먼저 보여드리면은 잠깐만요. 요거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제가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그거 잠깐 보여드리고 실습 같이 할게요. 이거 지금 엑셀로 이렇게 쭉 넘어온 거고요.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질문을 쭉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이제 35문제 이런 것들을 쭉 이런 식으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 URL을 오픈 채팅방이나 우리 채팅방이나 메일이나 메시지, 카톡방 이런 데다 이걸 이제 URL을 주면은 상대방이 클릭을 해서 이 문서에 답을 쭉 하게 되면은 설문지를 만든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응답이 오면은 다 통계가 나와요. 그래서 1번은 지금 1에 답한 사람이 1명 18.2, 그 다음에 2라고 답한 사람은 27.3%, 3이라고 하는 사람은 54.5% 이렇게 해서 통계가 쭉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느 시간까지 정해서 나는 이상 이제 응답을 안 받을래 하면은 여기를 꺼버리면은 응답을 상대방이 이제 URL 터치해가지고 답장을 보내려고 하면은 이제 설문을 못 하도록 다 차단이 돼요. 그래서 그걸 여기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하겠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제 직접 같이 실습을 해보시죠. 설문지 여기를 누르십니다. 누르면은 이렇게 이 화면이 떠요. 그죠? 그럼 제목 없는 설문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설문지 입력을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다? 설문지 설명을 쓰는 거죠. 8월에 실시 예정인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내용이다 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 질문을 하는 거예요. 1. 이제 설문한 사람의 어떤 인적사항을 알고 싶으면은 뭐 귀하의 성명은 이런 식으로 하고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객관식 질문이냐 여기 이제 질문의 내용을 입력한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 삼각형을 눌러 보시면은 단답형이냐 장문형이냐 객관식이냐 체크박스냐 드롭다운이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성함을 물어봤으니까 단답형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답장을 하는 사람이 나는 박인환이야. 이런 식으로 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미지를 그림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설문지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삭제를 할 수도 있고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설문하다 보면은 필수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그거 답을 하지 않으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기 필수를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면은 다음에 설문에 응하는 사람이 자기의 성함을 입력하지 않으면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가지가 않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그 다음에 질문 추가. 여기가 질문 추가. 그 다음에 여기는 질문을 다른 데서 질문을 가져오기, 제목 및 설명을 추가하기, 그림을 넣기, 참고 관련 동영상도 넣기 이런 식으로 섹션을 추가하기 이런 기능들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질문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질문을 눌러줍니다. 추가를 누르면은 1번은 됐고 그 다음에 2번 그러면은 8월 먼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동안 문화 강좌에 대한 소감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소감이 좋았냐 나빴냐 이런 거 물어봐야 되니까 객관식 질문으로 여기서 배우 만족, 보통, 불만족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체크하겠죠. 그리고 뭐 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문을 집에 넣는 거죠. 넣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필수.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질문 추가. 그 다음에 이제 3번이죠. 3번. 8월에도 문화 강좌를 희망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여기도 필수로 했네요. 예, 3번 여기서 하면은 예, 아니요, 예. 여기다 그러면은 이제 아니면 여기서 모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필수.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 질문 추가. 그러면은 이제 네 번째로 8월에 희망하시는 강좌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것은 단답형으로 줄 수도 있고 객관식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볼까요? 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뭐 키네마스터 시머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특강을 했던 캔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최 선생님이 하셨던 망고보드 심화 이런 식으로 비리캠퍼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한 거 외에는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기타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이건 삭제를 해야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 객관식.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필수.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자기가 설문하고자 하는 내용을 쭉 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다 만들어졌으면은, 근데 여기에 구글 드라이브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저장 기능 자체가 별도로 없어요. 작성하는 순간 자동으로 저장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여기서 보내기, 우측 상단에 보내기 있죠. 보내기를 누르면은 설문지 보내기 이런 화면이 뜹니다. 지금 보이시죠? 지금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예. 그래서 네, 지금 네. 보면, 네. 네. 지금 보면은 여기가 지금 이메일입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보내려면은 여기에 받는 사람의 이메일을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이메일에 설문지 첨부를 클릭한 다음에 보내기로 하면은 요 설문지가 이메일로 날아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메일 주소는 몰라.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이 링크가 보이죠. 요 링크를 누르면은 요게 지금 제 설문지가 있는 클라우드 URL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길죠. https 콜론 붙어서 쫙 이렇게 지금 엄청 긴데 여기 밑에 보면은 URL 단축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누르면은 쇼텀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복사를 뭐 컨트롤 C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여기 복사하기를 눌러도 되고. 그래서 이 복사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이 URL이 제 컴퓨터의 클립보드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카톡 들어가서 예,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전송. 그러면은 이제 요게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것을 이제 눌러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똑같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보냈어요. 상대방한테 메일이든 보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닫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상대방이 작성한 결과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질문했으니까 여기 응답을 눌러줘야 되겠죠. 응답을 눌러서 응답 받기를 반드시 클릭을 해야 돼요. 만약에 설문지 보내놓고 이걸 이렇게 놔버리면 상대방이 응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응답을 해서 이제 놔두고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이 답장을 보내면은 한번 답장을 보내보십시오. 보내면은 여기에 이제 답장 보낸 사람의 이 내용이 뜹니다. 예, 벌써 오셨네요. 예, 이런 식으로. 아, 윤 선생님, 야, 역시 이 동작 빠르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오죠. 매우 만족하고, 그래서 1명.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쭉 보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응답을 안 받고 싶어 하면 여기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보려면 여기를 보면 되고, 개별로 보기를 누르면은, 아, 벌써 2번 오셨네요. 여기 개별로 보기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이제 각 개개인이 답 보낸 내용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 개별 보내기고요. 그 다음에 요약 보기는 그냥 번호별로 해서 쭉 이런 식으로 이제 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하면 나중에 내가 이 이제 엑셀로 정리를 해놔야 될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스프레드시트 만들기 있죠. 여기를 누르면은 현재 이렇게 와 있는 내용을 엑셀 파일로 컨버팅해서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나오죠. 이메일로 받을 건지, 그 다음에 요 CSV 파일, 요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에서 이게 엑셀 파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응답을 이렇게 인쇄를 하거나 아니면은 다 이제 응답을 모두 삭제를 하고 제로 베이스로 만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저 설문지 만들어 보시고 궁금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설문지 만들어지시던가요? 네. 설문지 만들어 보신 분 이 채팅창에다 1이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어느 몇 분이나 만드셨는지. 제가 너무 막 빨리 해가지고 시간이 지금 오버해서 굉장히 말을 빨리 했거든요. 오, 예, 예. 예, 많이 만드셨네요. 그래서 뭐 단답형, 장문형, 여기 체크박스형 여러 가지를 예, 이 질문자의 의도대로 그래서 실제 어떤 의견 수렴을 하는 거나 그런 설문을 할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걸 링크를 들어가 봤는데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답변을 못 하고 아, 있어요. 노트북으로 들어갔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럼 인터넷이 안 되시지 않으면은 지금 답을 못 받으실 이유가 없거든요. 만약에 선생님 그 노트북에 네. 인터넷이 안 되면은 답이 안 되죠. 네, 한번 예, 다시 체크해 한번 해보시죠. 보겠습니다. 예, 예. 설문지 내용이 충실하지 않아서 못 보내는데요. 만드는 죄송합니다. 건 죄송합니다. 따라만 아니 제가 제게 따라만 하다가 그 질문의 내용을 보니까 제가 질문을 지금 급조해서 막 만드니까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죠.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만들기가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이 구글 설문지, 그다음에 우리는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이기 때문에 크롬, 구글 닥스, 구글 드라이브, 크롬 이런 것을 친숙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스마트워크가 가능합니다. 혹시 이 구글 드라이브 설문지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저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그 네. 설문지를 만들긴 했는데요. 아까 네네. 조금 전에 설명하신 네. 무슨 도표 나오고 이런 부분을 네. 어떻게 보는지를 제가 놓쳤어요. 아, 예.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요약에 보시면은 자, 지금 선생님 여기 이 화면에 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설문지만 만들어서 네, 예, 이제 아직 여기 어디도 보낸 적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어서 제가 그걸 못 찾고 예,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 네. 질문이 지금 아, 네.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죄송하지만 단톡방에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그 응답이 있어야만 제가 그 다음을 단계를 넘어갈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니요, 그거는 네. 이제 만약에 네. 내가 지금 여기 강좌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만약에 이 필수를 꺼버리면은 네. 이 답을 하시는 분이 3번까지만 하고 여기는 블랭크로 놔둬도 제출이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여기를 필수로 하고 여기에 지금 단답형으로 해서 여기를 뭔가를 자기가 써야 되겠잖아요. 뭐 나 캔바를 더 배우고 네. 싶어. 나는 뭐 카카오톡을 더 배우고 싶어. 나는 스마트워크를 배우고 싶어. 그런 어떤 문구를 쓰지 않으면은 제출이 안 돼요. 여기 필수라고 해놓으면은. 제가 실수했네. 단답형 해야 되는데 그냥 선택형으로 한 게 있네요. 그럼 이제 선택형으로 하면은 예문 자체가 그 네. 설문에 응하는 사람이 체크를 할 할 수 수가 있도록 예문이 없겠어요. 만들어져야 되겠죠. 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선택형으로 하면 이렇게 예, 아니요, 모름. 여기서 뭐 만족,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내가 네.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예문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보내실 때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여기를 눌러서 이메일이 기본인데 그러면 이메일 주소를 알고 여기를 체크를 해서 보내야 되니까 그냥 네. 우리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링크를 눌러서 URL을 보내주면 되는데 너무 길기 때문에 쇼텀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쇼텀으로 바뀐다고요. 그럼 이미 여기서 복사 눌러서 네. 보내주면 되는 것이죠. 메시지나 이메일이나 카톡이나 이런 걸로. 네. 그래서 보내면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응답을 보고 싶으면은 여기를 눌러서 이제 응답을 보는 것이죠. 쭉.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쭉 나오죠. 그래서 전체가 이렇게 그래프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질문의 답에 때 따라 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 뭐 이 원 그래프 이런 식으로 굉장히 똑똑한 녀석입니다. 지가 알아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줘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개별 보기는 각 사람별로 개인별로 9명에 대한 이 답변 내용을 보려면은 개별 보기로 보는 것이고요. 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삭제, 인쇄 그런 식으로 하시고, 만약에 내가 엑셀로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서 이 응답을 이 컴마 세퍼레이트 밸류, 그게 이 CSV라는 게 컴마 세퍼레이트 분류라 그래서 각 셀이 구분이 돼서 엑셀 시트에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게 엑셀로 열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쓰시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혹시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실까요? 예, 교수님. 네네. 그 질문지에 이제 뭐 1, 2, 3 하고 네네. 플러스 추가를 했더니 그 질문이 또 다시 1번 맨 위로 질문이 나타났는데 이거를 지우기 삭제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질문지. 예. 네. 지금 질문에서 예, 질문이 예를 들어서 이제 1, 2, 3번 쭉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다시 하나 더 추가하려고 근데 했더니 만약에 제가 여기서 맨 위로 와버렸어요, 질문이.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를 택한 상태에서 플러스 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아,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예. 지금 여기요 휴지통 있죠, 삭제. 아, 여기를 누르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대표 같은 경우는 여기를 클릭한 상태에서 추가를 하니까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죠. 커서 위치에 따라서 그게 그렇습니다. 예. 커서 다음으로 추가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필요 없는 것은 여기 삭제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을 또 내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복사하기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시죠? 자, 그러면 시간이 지금 15분인데 잠깐 그 오피스 폼, 네이버 오피스 폼 좀 보여드리고 30분에 마쳐도 될까요? 오늘 마지막 수업이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네이버 오피스 폼은 그냥 잠깐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오피스에 들어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네이버 오피스를 검색하셔도 되고 더보기에서 여기 오피스를 들어가셔도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여기를 봐도 돼요. 여기를 눌러도 로그인 상태에서 쭉 보면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 오피스를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들어가 볼게요. 오피스를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이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 내 문서는 기존에 내가 만들었던 문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 워드, 슬라이드, 셀, 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아까 구글 그 닥스보다 네이버 오피스 폼은 훨씬 더 다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 목록이 필요하다면은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하고 좋고요.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것도 제가 마찬가지로 도서관 강의를 할 때 마지막에 이걸 받아놓은 건데요. 인터넷이 좀 투어가 많이 받아서 느리네요.
혹은 지금 이제 응답을 받았던 건데 편집은 이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실제 설문조사에서 쭉 해서 강의했던 사진 집어넣고 여기에 성함이 누구냐, 그 다음에 이번에 쭉 이런 내용들을 체크를 하도록 이렇게 쭉 해서 이제 문구를 쓰도록 수상 소감은 쭉 이렇게 해서 이제 국어로 똑같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서 보내고 이제 보내고 나서 나중에 하면은 이제 요약 보기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응답했던 게. 그래서 요거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도 설문서 양식입니까? 그게? 예, 예. 그게 네이버 폼이 그 양식입니다. 여기서 세문서, 여기 폼 있죠? 세문서를 누르셔가지고 여기 폼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서술형 설문 그거죠? 폼, 네이버 폼 닫기 하면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목, 여기 마찬가지로 또 제목에 뭐 한인의 무슨 의견 조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문화 강좌 8월 문화 강좌 뭐 이렇게 이제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폼에 대한 또 설명하는 거죠. 8월달 강좌의 내용을 하겠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특징이 응답 기간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아까 그게 내가 응답을 받겠다 안 받겠다 설정을 했는데 반해서 여기는 지금 24일부터 해서 나는 7월 8일까지 받겠다든지 나는 기간 없이 언제든지 받겠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입력하고 나서 확인 누르면은 여기에 샘플 1, 2를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수정펜 이걸 눌러주면은 여기에 또 이것도 필수인지 아닌지 여기를 체크하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여기에 1, 뭐 마찬가지로 귀하의 성명은 이런 식으로 또 하겠죠. 똑같이.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관식 단답형, 사이즈 보통, 그리고 나서 확인. 그러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마찬가지로 눌러서 이것도 필수 항목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여기 2번 7월 강좌 소감은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자기가 궁금한 내용들을 물어보겠죠. 그래서 여기다 설명 붙일 수도 있죠. 7월 달에 뭐 강좌를 더 쭉 했는데 뭐 그에 대한 소감을 묻고 싶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단일 선택형. 그럼 여기에 1번 여기서 뭐 만족, 매우 만족 이런 식으로 만족, 불만족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또 확인 누르면은 옵션 옵션이 어디 있는데요? 옵션 여기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항목 추가 그러면은 또다시 여기서 이제 계속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 이제 쭉 다 하고 나서 여기 이제 미리 보기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내기 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이제 메일로 보내주면은 또 상대방이 이걸 다 아까처럼 이제 답장을 보내면은 이제 응답 화면 한번 볼까요? 샘플로 와 있는 걸. 지금 시간이 막 쫓겨가지고 제가 천천히 하십시오. 네, 여기 있네요.
그래서 기본 컨셉은 똑같아요. 구글이나 네이버나 똑같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16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죠. 1번 이제 이런 식으로 막대 그래프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고요. 2번 그래프로 나오고 여기에 인원하고 퍼센테이지로 나오고 좀 상세하게 더 나옵니다. 네이버 폼들은. 그래서 구글 문서든 네이버 오피스 폼이든 둘 중에 하나만 좀 제대로 쭉 알고 계시면은 이런 것들을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어떤 그 폼들을 만들고 싶다 하면은 네이버 오피스가 더 낫고, 이제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 번쯤은 이제 연습을 하셔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쪽으로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사전에 좀 이제 숙지를 해 놓으시면은 굉장히 좀 그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수님, 네네. 네이버 폼도요. 네네. 좀 전에 구글 설문지처럼 그 URL 복사해서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방식은 다 똑같은 거죠? 네네네. 맞아요. 기본적으로 다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 좀 제가 뭐 과욕을 내서 두 가지를 다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가지 사항을 숨가쁘게해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다들 그냥 조용하신데요. 네, 정신이 혼란스러우신가요? 제가 막 설명을 숨가쁘게 해서. 아, 저기 오늘 질문은 아니고요. 네네. 지난 시간에 네. 저희 오픈 프로필 만들어 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거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는데 그 뒤에 네. 자꾸 채팅이 들어오는 거예요. 네. 모르는 왜 외국 남자들 막 나랑 네. 뭐 대화할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그러니까 너무 놀랬거든요. 나와야 돼. 원래 그래요? 저 검색을 허용을 거부를 하셨어도 그렇게 들어와요? 제가 친구하고 채팅방 나가기까지 눌렀는데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갖고 이걸 어떻게 지워버리나 막 궁리하다 어떻게 찾아갖고 제가 삭제를 했죠, 제 거를. 예, 예, 예. 하루 종일 들어오더라고요. 그게 다 외국 남자들. 장 선생님 너무 아름다우신 게 문제인가 봅니다. 아니 제가 거기에 켈리장이라고 돼 있으니까 저도 이제 뭐 그러니까 영어 이렇게 외국계 뭐 한국 사람 이렇게 착각을 했는지 근데 한국말로 다 번역이 돼갖고 뭐 나랑 대화할래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놀래갖고 함부로 하면 안 되겠던데요. 그건. 그래서 그 검색 허용은 하시지 않는 게 좋고.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래서 참여자 코드도 넣어놓으시는 게 좋아요. 참여자 코드도 많이 세팅하면은 참여자 코드는 확실히 내가 그 사람 신분을 알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코드를 알려줄 것이고 그 코드를 알지 못하면은 못 들어오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냥 따라서 그것만 만들어 본 거였거든요. 프로필만. 예. 그래서 한 이틀 난감하게 있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이틀씩이나 한 명 들어와갖고 놀래가지고 나오고. 그쵸? 예, 질문이 없으시면은 저 서 교수님 뭐 마무리하시죠. 네, 벌써 6월도 이제 끝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요. 내일은 이즈라 어찌 우리 그날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가 뜨면 또 순국 훈련수한테 또 감사의 마음을 가지신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남은 강좌가 얼마 없어요. 그 최세진 이사님의 강좌만 남아 있고요. 그래서 올해 잘 끝날 수 있도록 이번 달이 좀 많이 응원해 주시고 7월 달도 많이 신청해 주시고 함께 독려해 주셔서 좀 더 재미있는 7월 달 문화 강좌가 되도록
힘써 주십시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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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